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각 후보자는 1분 30초 동안 기조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추천 순서대로 먼저 김의수 후보 1분 30초 동안 모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진도 군수 후보 기호 4번 김의수 인사 올립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를 주선하느라고 애쓰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각종 농사일 등에 무척 바쁘실 텐데도 오직 진도를 걱정하시는 마음 하나로 소중한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여러분과, 비록 함께 자리하지 못했지만 저 김의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애정을 갖고서 열렬히 성원하여 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생을 진도에서 살아오면서 36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였지만 어떤 국민에게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군 행정의 전문가인, 특히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농업, 수산, 산림, 환경, 복지 분야의 전문가인 저 김의수와 함께 모든 국민이 굳게 뭉쳐서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고 부끄럽지 않은 건강한 진도 발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인환 후보 1분 30초 동안 모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도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기호 1번 박인환 인사 올립니다. 이번 6.1 지방선거는 진도군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군수는 해야 할 일도 많고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군수가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거창한 공약도 예산이 없으면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180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군수, 도지사, 국회의원이 삼각편대가 되어서 예산을 가져와 진도군의 수건사업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번 군수선거에서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진도군의 미래가 바꿔집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진도 운명을 바꿔 나갑시다. 저 박인환이 여러분과 함께 진도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진도 군민 여러분, 두 후보의 말씀을 들으니 오늘 토론회에서 진도를 살리는 귀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지 주제별로 두 후보께서 준비한 실천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첫 번째 주제 토론, 농업 분야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 박인환 후보께서 먼저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김의수 후보께서도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분야 공통 질문입니다. 2020년 기존에 진도군 농산물 안정기금에 관한 조례가 진도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기금 조성 목표액을 100억에서 150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품목의 기금 총액의 20% 이상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후보자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농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진도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때문에 진도군 농민회를 비롯한 여러 농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진도군 농수산물 안정기금에 관한 조례입니다. 뒤늦게나마 보장 품목이 9가지 품목으로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례 개정 당시에 현장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었고 농업 분야와 수산업 분야는 일하는 방식과 규모 면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도군 농민회에서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에 관한 조례를 농업 분야와 수산업 분야를 분리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인환 후보, 먼저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분리와 목표액 정의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기금 분리 시기는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이 127억이고 현재 보유액이 83억입니다. 23억만 추가되면 150억이 조성 완료가 됩니다. 그러나 3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150억이면 실효성이 떨어져서 200억까지 목표액을 정해가고 양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목표액이 도달할 때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의 추가 재원은 저희 공회에 있는 농수특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판매할 때 일정 비율을 기금으로 징수하여 양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계획이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자발적 출연을 유도하고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은 총 조성액이 158억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중에서 집행이 77억이 되고 82억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2005년 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년간 지금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동안에 대파로 해서 5차례 폐기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 가격 안정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배추하고 같이 해서 3번 대파, 배추, 쌀로 해서 한 36억 2010년 이전에 그리고 벼로에서는 10억을 소모를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 목표액도 한 300억 정도로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수 당선된다면 분리하고 조성액 높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제 공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 중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면 후보자님들이 준비해 오신 공약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좀 다시 한번 무음이나 진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상호 간 질문은 30초이고요.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유토론은 총 8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후보께서 먼저 30초 동안 박인환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선관위에 고위직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선관위에서 근무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25년 했습니다. 선관위 임무가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고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선관위가 생겼는데 어째 박 후보님 지시는 안 했겠지만은 박 후보 지지자들이나 참모들이 네거티브를 무척 많이 해요, 상대편에. 네, 시간 지났습니다. 박인환 후보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사회자께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저보고 네거티브를 한다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십시오. 제가 살아온 여지껏 생활에서 네거티브를 할 생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더구나 김희수 후보와 저와는 친구 관계입니다. 정말 우연스럽게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마는 네거티브를 할 생각도 없고 어디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좋은 관계로 선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인환 후보께서 30초간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김인수 후보님께서는 농업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업 예산을 30% 이렇게 확장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예산 확장하는 부분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농업 부분 예산을 확장하면 다른 분야 예산이 이제 줄어드는데 농수산업 분야 예산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희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지방교부세하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많이 충당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알고 계셔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하고 하나 마나한 일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해서는 안 될 일, 하나 마나한 일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 마나한 일을 예산을 감축해가지고 꼭 해야 할 농업과 수산업을 살리는 기간산업 육성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희수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을 질문합니까? 농업 분야 농업 자유토론입니다. 분야만 혹시 후보님 김도군의 반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면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군수가 물론 알아야 되겠죠. 네,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인환 후보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1분 30초 동안 또 쓰실 기회가 있습니다. 박인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면서 농업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농업이 지금 지난 벼, 보리 등 관행 농업과 앞으로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업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열대 기후 또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해서 정말 스마트팜과 나머지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사업을 실시를 해서 정말 돈이 없지만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적극 발굴해서 청년 농업인, 어업인들을 발굴해서 군에서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인환 후보께서 30초간 김희수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네.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수산 쪽은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농안기금 말씀을 했었는데요. 기금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고 또 20% 제한 규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제한 규정을 풀어도 되는 건지 김희수 후보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품목별 20%가 이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기금상으로. 품목별 20%요?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지금 9가지로 늘어났는데, 예, 예. 300억 정도 하면은 한 번 쓸 때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보통 경영안정자금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15% 정도, 15억 정도 줬거든요. 그러면 300억이면 15억이면 10%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품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0% 제한 그것은 크게 효용성이 없어요. 300억만 모이면 기금을 조성하면은 9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러고 해마다 대파 가격이 폭락하든지 벼가 태풍 맞아갖고 피해를 크게 본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신경 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네, 1분 30초 동안 답변을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토론, 지역 경제 분야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 김희수 후보께서 먼저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박인환 후보께서도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경제 분야 공통 질문입니다. 현재 진도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조력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 또는 탄소 중립, 글로벌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할 국제적 조약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에 도달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도군에서도 태양광 사업이 임야와 농지에서 추진되었고 최근에는 담수호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풍력 발전 사업은 수십조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대기업은 물론 외국 회사들까지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도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민원이 날마다 발생하고 있을 만큼 발전 개발업체와 군민, 진도군과 민간업체, 국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 개발을 하면서 농민들의 농경지가 감소하고 소작 임대료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어민들과 섬 주민들 또한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 풍력단지 추진으로 어장과 삶터를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탄소 제로를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감축하려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수적이지만 제도 개선과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부터 추진하다 보니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는 대규모 MOA 체결식이 열렸는데요. MOA, 즉 합의각서는 MOU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세부적 계약서와 같기 때문에 퇴임을 앞둔 이동진 군수가 차기 군수와 집행부에 넘겨줘야 할 사업과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서 2005년도에 교토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가했던 국가들이 38개국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참여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참여가 됐는데 그 참여가 안 된 나라를 비부속소 국가, 참여한 나라를 부속소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현재 한 세계 10위권이고 중국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6억 톤 정도 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도군이 낙후된 만큼 환경이 좋은데 환경에 재해를 주고 군민 생활에 재해를 주고 군민 소득이 크게 상관이 없다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밀실행정을 하지 말고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분이 다 알게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이 제 생각입니다. 지났습니다. 다음은 박인환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서 민간 기업이 이윤을 얻고 또 우리 평생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업체들이 해상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MOU, MOA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갈등 해소를 위해서 큰 틀에서 주민들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군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 기업들, 주민들이 또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을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시키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방금 박인환 후보께서 조례 말씀하셔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옆인 신안군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신안군을 보면은 태양광, 해상풍력 모두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주민들도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신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3,000명 정도가 될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군수는 물론 공무원들도 이 사업을 잘했다는 그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군도 조례라든지 규정 이런 것들 시급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후보자들은 어떻게 조례화라든지 주민 참여 방안을 높일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인환 후보님부터 1분 동안 답변하시겠습니다. 신안군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는 주민 참여율을 포함해서 법인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신안도 그렇게 썩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강원도 태백에 가덕산 풍력단지라가 있는데요. 거기는 주민들이 출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그냥 보상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출자를 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도 지분을 가지고 거기에 수익을 돌려주고 또 지역 출신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장학금 지급하고 그래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를 잘 검토를 해서 우리 또 그렇게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희수 후보님도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청 회의실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개발 및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내심 놀랐습니다. 어째 얼마 임기가 남지 않으신 분이 그걸 급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전체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국민의 뜻에 의해서 국민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국민들 간에도 반대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갈등을 조장시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그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역 경제 분야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상호 간 질문은 30초이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유 토론은 총 8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후보께서 먼저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이나 수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수산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다. 우리 진도가 김하고 토순 전국 1위, 전복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부자 어촌계 프로젝트라고 롤 모델을 개발해서 수산업 융복업 연구센터를 건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 종자 방류 공동 생산 공동 출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수 후보께서 네, 시간이 됐습니다. 좋은 수산 생각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희수 후보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어. 수산업 부분에 대해서 수산 분야에 대해서 김희수 후보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산 분야? 예. 수산 분야는 지금 우리 박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수원 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김도 작년에 곱창김이 전부 다 병들고 녹아버렸는데 이 고수원 때문에 수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된다면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한 신종자 개발이 고수원에 대비한 종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 궁중으로 진상을 했던 독고도 미역 같은 그런 쫄쫄이 미역의 종자를 대량 양식을 해가지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톳 같은 것은 가공시설을 해서 좀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원초의 20%밖에 군에서 소비를 못하고 있는데 의심면 같은 데는 김 가공 공장을 확대 시설해서 원초를 좀 더 소비함으로써 김에 대한 안정적 소득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희수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면적을 잘 모르시는데, 면적 모르는 것은 냅두시고, 유유농지 활용을 해서 주말 텃밭을 임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유유농지가 어디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저 산 꼭대기, 산농 경계 부분에 유유농지가 있는데, 서울 사람들 거기다 갖다 텃밭 만들어 주려고요? 일단은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쪽에 와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몇 분 만나고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전답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전답을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내놓은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아름아름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농지 정말 임대료를 받고 내놓을 농지가 있는 것인지 논밭이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대장화해서 현황 관리를 해서 그걸 관리를 하다가 귀농하는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그냥 나이 드셔갖고 농촌이 있는데 못 짓는 사람들한테는 얼마 정도 임대료를 지급하고 또 사실은 돈이 또 없어서 농지를 못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전답을 임대를 하는 그런 중개 역할을 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이제 진도가 유농지가 지금 많이 사실 우리 좀 밭도 많이 놀고 있습니다. 하면은 또 뭐 막초 때만 무성해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이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유농지를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박인환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수에 취임하면은 각종 보조 사업을
군민 공모제를 하려고 합니다. 군수 마음대로 누구한테 뭐 3억, 5억씩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얼마 나왔다 공개를 하고 어느 누구나 신청을 하라. 신청을 해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런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조사업입니다. 네, 시간 됐습니다. 김희수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을 공모제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전체 다수 농민과 다수 수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진도군에 수천 명 되는 수산인과 농업인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산을 확대 편성해가지고 정확하니 줘야 됩니다. 보조를.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공모사업은 국비를 따갖고 올 때 국가에서 내는 공모사업을 성실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끄서오는데 공모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농업인한테 보조 주면서 농업인한테 공모사업 한다고 사업 계획서 내라. 뭐 자네 사업이 계획서가 잘 되었네. 이쪽은 잘못되었네. 잘된 대로 주네. 심의하네. 농민들 괴롭히는 일입니다. 보조를 얼마나 줄란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군수가 마음대로 준다는 뜻이 아니고 보조를 주는데 정말 그것이 투명하게 할 것이냐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 그 국가 공모사업하고는 개념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보조사업을 주는 것은 딱 장목별로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줘야 되지. 뭔 그걸 공모한답니까? 네. 하여튼 공모해 보십시오. 네,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회자가 지금 주어진 시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문에서는 30초 쓰시면 되시고 답변은 1분 30초 쓰시면 됩니다. 그 규칙을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후보 30초 동안 잠깐만요. 잠깐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니까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토론 중에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거든요. 그래서 후보님들이 말씀하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 손해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토론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고 공역에 보면은 수도권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특산물 자판기 공급 사업을 한다고 되었는데 그 특산물을 자판기에서 공급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어떤 특산품을 자판기로 공부한단 말입니까? 박인환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도읍에도 보면은 고기 또 그 자판기에서 사가지고 바로 끓이기만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광주가 앞에 가면은 그런 부분을 뭐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생산을 하고 판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오죽하면은 그런 공약을 내놓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전문가와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그런 농수, 축산물을 옥주골 마트도 운영하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내년부터 고향세법이라 해갖고 고향사랑 기부금법입니다.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향후들이 진도군에다가 100만 원을 기부를 하면 30만 원까지 우리 특산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은 바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저는 정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 향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진도에 기부를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산품으로 우리가 선물을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지산지소 운동이라고 우리가 생산하고 향후들이 먹어주는 그런 운동을 펼쳐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등 자유 주제로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사전 조율에 따라 박인환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질문하되 1회 발언 시간은 1분 안으로 제한됩니다. 상대 후보는 다른 후보의 발언을 끊고 반박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하든 답변이나 반박을 하든 이렇게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전체 5분씩입니다. 총 10분 동안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등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박인환 후보, 자유주제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수에 취임하면은 이제 군청 공무원이 같이 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부서는 직위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제가 공모에서 좀 합니다만은 만약에 행정과장을 가겠다. 내가 왜 행정과장을 가느냐? 기획예산과장을 가겠다. 왜 그럼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군수 마음대로 어디 너는 행정과장 해라. 너는 뭐 회계과장 해라. 너는 어디 소장 해라. 너는 면장 해라가 아니라 면장은 좀 틀리겠습니다만은 주요 부서를 반드시 공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팀장급도 가장 경무부서를 설문을 통해서 경무부서를 통해 가지고 경무부서에 네, 1분 지났습니다. 이게 좀 익숙하지 1분씩, 않아가지고. 1분씩 하시고요. 예. 또 김희수 후보님 답변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됩니다. 5분 동안 계속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김희수 후보님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끊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형 말 했는데 뭔 질문을 받은 것이 있어야 답변을 하죠. 그러면 다시 박인환 후보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면 평가를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면 평가는 상사, 동급자, 또 하위 공무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로 해서 다면 평가를 해서 승진 또 성과급을 주는데 하도록 하고 노조와 인사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되더라도 군수 마음대로 인사 전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후보께서 군수에 당선되신다면 공무원의 인사 운영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공무원 인사 문제가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공무원이 국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박 후보 같은 민주당 공천받아가지고 군수된 군수들이 하다 보니까 군수가 당 눈치만 보지 국민 눈치를 안 봅니다. 선거 기간 한두 달 살짝 고개 숙이고 하다가 당선되면 전화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요. 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럴 수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지하고 얘기할 그럴 수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랬어? 자꾸 민주당 민주당 군수 그런데 저는 민주당 옷을 입었습니다만은 민주당에 기대서 물론 정당 정치 중요하죠. 그렇지만 민주당 눈치 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 눈치 보고 하고 군수가 무슨 당 눈치를 보고 국회 눈치를 봅니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참 훌륭한 생각이요. 아니 민주당 후보 국회의원 눈치 안 보고 당 눈치 안 보면 누구 눈치를 본단 말씀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군수가 눈치를 봐요. 자기 인사권을 하는데. 아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을 큰 문제예요. 공무원들을 엄청 중립을 시키게 되어 있어. 공무원이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이라고 공무원 윤리원장에 써져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봉사를 안 해버려 국민한테. 그것이 왜 그러냐? 민주당 군수 후보들이 당 눈치 보는 민주당 군수 후보들이 군수가 되니까 국민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따라서 안 봐. 그러면 무소속 군수가 되면은 저 눈치를 안 봅니까? 당연한 일이죠. 무소속 군수는 국민 눈치를 보지 당 눈치를 안 봅니다. 군수가 당연한 눈치 본다는 것은 말씀이 지나친 것 같고요. 그건 또 사람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지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저는 공무원 생활을 40년 3개월 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인사 시스템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면 제가 왜 거기에 가서 진도 실고 출신이 고위공무원이 됐겠습니까? 그거는 그런 내가 경험을 하고 그런 데서 인사 주무부서에서 담당 과장을 했고 국장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해서 진도에도 정말 선거관리회 같은 그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군수가 당 눈치를 보내 자꾸 당 하는데 당 눈치 볼 생각에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당 눈치 볼 생각 없는 사람이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국회의원 들미기만 싸면서로 그거하고 틀리죠. 아니 뭐 그것이 틀려? 같은 맥락이죠. 예산을 따온다는 거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있어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올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산을 따온 데서. 예산 따오려면 당 눈치 봐야죠. 그러죠. 네, 지금 중간에 지금 토론을 굉장히 재밌게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박인환 후보님 시간이 1분 36초가 남아 있고 김일수 후보님 3분 10초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은 박인환 후보님 주도권 토론이고 주제가 정치, 경제, 사회 윤리 주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회를 하게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상대 후보에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상대 후보에게 할 생각은 없고 저는 군수가 되면 인사위원직으로 하겠다. 그런데 김일수 후보께서 혹시 군수가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것이지 김일수 후보를 공격하거나 그럴 뜻은 전혀 없습니다. 능력과 경력 위주로 국민한테 봉사하는 공무원 최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위주로 공명 정대하게 할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한 거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토론 중간에 이렇게 박수는 되도록 상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인환 후보님 1분 15초 정도 시간이 남아 있고 김일수 후보님 2분 57초 남아 있습니다. 박인환 후보님 계속 시간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요? 저는 소통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자 합니다. 김일수 후보께서도 소통하는 군수가 되시겠다 했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취임을 하게 되면 소통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제가 공약 우체통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소통 우체통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그건 제가 직접 키를 가지고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군수 취임하면은 걸어서 출퇴근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출퇴근하고 토 일요일 날은 제가 직접 운전하고 어디 모임도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용차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수 후보께서 소통에 대한 그런 견해가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불통이면 소통 하시겠습니까? 저는 평생을 소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별도로 소통 들밀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 어린이나 청년이나 어르신이나 소통할 것입니다. 소통 말 들밀 것도 없습니다. 저는 평생 소통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산림 분야에서, 환경 분야에서, 관광 분야에서, 민원 분야에서 저는 모든 국민하고 소통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소통이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 박인환 후보 19초 남아 있고요. 김일수 후보님 2분 24초 남아 있습니다.
박인환 후보님 19초. 예, 저는 지금 사실 고향에 퇴직하고 내려와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사람도 같이 한다면은 적십자활동, 행정동호회, 평통활동을 했는데 김희수 후보께서 혹시 자원봉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참 속보는 소리입니다. 뭔 거이 자원봉사활동입니까? 선거운동이죠. 그런 것은 속보는 짓이에요. 많이 선거에 안 나오고 그것을 하면 정당한 자원봉사활동이죠. 선거 나오기 위해서 20집 댕기면서 선거 나가고 댕긴 것이 그 자원봉사활동이라 인형입으로 언제 한번 만났을 때 봉사왕이라고 하시더야? 많이 하십시오. 네, 김은수 후보님 2분 시간 남아있는데 다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써야죠. 예, 아까 네거티브를 절대 안 하고 뭐 공정한 그런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하는 그 선관위 임무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이 말씀을 했는데 당초에 경선에 참여한 6개 팀, 박 후보를 포함해서 6개 팀 중에서 박 후보의 그 상당하니 그 안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팀, 경선 한 팀이 박 후보한테 합류를 하고 나머지 2팀은 저한테 합류를 했습니다. 남은 팀이 2팀인데 2 후보들은 그대로 계시고 그 2 후보 밑에 있던 조직원들은 통차로 저희 김희수 쪽으로 왔습니다. 네거티브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인데 조직원들이 분명히 그 말씀을 해서 제 귀로 들었어요. 유세 현장에서 김희수가 쓰러져서 서울로 실려갔단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 캠프에서 박인환의 팀으로, 김희수 캠프에서 박인환의 팀으로 많이 와버렸다. 김희수 후보는 떨어지면 거지 된단다. 경선 실패한 분들이 다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다. 우리 스파이가 김희수 캠프에 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또 윤석열 후보를 김희수가 엄청 도와줘가지고 그건 국민의힘당이다. 김희수가 당선되면 윤석열 국민의힘당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으로 보고 오늘 이후에 조직원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10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제가 캠프 회의할 때마다 절대 네거티브를 하지 마라. 그렇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네거티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 토론. 4초 남았는데 그 말을 안 해요? 물어보셔가지고 가지고 가셨습니다. 네. 여기 사진을 갖고 와보세요. 네. 그렇구나. 다음은 세 번째 주제 토론, 교육 분야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 김희수 후보께서 먼저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박인환 후보께서도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분야 공통 질문입니다. 2021년 진도군의 출생아 수는 130명이고 사망자 수는 446명이라고 합니다. 자연 감소 인원만 연간 316명입니다. 10년이면 1개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심각한 인구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진도군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자체가 어린이, 청소년,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보다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도 교육희망연대, 진도군 공무원 노조 등 17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된 진도교육회의가 2022 교육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1738명의 진도 군민들께 의견을 물은 결과 다양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진도교육지원청에서 있었던 지방선거 후보자 교육
정책 협약식에도 두 후보님께서 참석하셔서 협약서에 서명하셨으니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관련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도군과 진도교육지원청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곡성군의 사례를 모델로 하는 진도군 미래교육재단의 설립을 주장했고 후보님들께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후보님들께서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진도군 인구가 3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면서 2만 9,920명으로 이제 3만 인구가 붕괴됐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교육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리되어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교육과 행정이 합심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교육정책팀을 신설하고 꿈키움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애들이 좀 더 나은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급식 문제, 안전한 놀이터 제공, 자전거 도로 등을 검토해서 네, 시간 지났습니다. 박일환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미래교육재단에서 눈여겨볼 것은 군청과 교육청이 한데 모아서 재단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제 대표 공약 중에 진도교육문화예술재단 설립이 있습니다. 군청과 교육청 공무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교 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재육성 장학기금을 300억까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고교 졸업한 학생 대학을 가면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학부모 학생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가 진도군 미래교육재단에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교육재단의 실질적 최고 책임자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서 책임 운영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박인환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예술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그 학교 건립 우수 교사 유치 또 교육환경 개선 또 중등학생 영어 연수 온라인 학습비 지원 등 면 단위 공부원 운영하고 또 작은 학교 살리기 시범 학교를 지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빈 집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작은 학교가 해남 북일초등학교가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그걸 벤치마킹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 리모델링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대도시의 애들도 여기 와서 학교를 한번 다녀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김희수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재단 설립은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행정에서 교육을 책임지는 것 같은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의지가 충분하니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돼요. 행정에서는 적극적 지원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저는 금방 박 후보가 빈집을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진도의 빈집이 폐가가 약 한 350개 정도 됩니다. 안 팔아요. 그 공간대 객지에 있는 주인들이 팔지 않습니다. 하여튼 진도 미래교육을 제대로 된다 하면 신념을 바쳐서 성심껏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교육 분야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상호 간 질문은 30초이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유토론은 총 8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환 후보께서 먼저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 후보께서 진도 실고에 생명농학과와 수산과를 신설하고 국악과에 서화반을 신설하실 계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설은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인근에 무한예술고가 있고 또 완도에 수고가 있는데 과연 그 인원이 찰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김희수 후보께서는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진도 실고에 이 농학과나 수산 증양식과가 없습니다. 진도가 농업이 60%, 수산이 20%인데 이 후계 인력이 없어져요. 지금 다행히 수산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후계 수산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업은 거의 후계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산과 농업을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해가지고 후계 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을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국악고등학교가 국악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진도가 시서화창으로 유명한 어찌 됐든지 예향 진도인데 국악만 해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림에 취미가 많은 사람들, 글씨에 취미가 많고 잘 쓰는 소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서화반을 운영하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지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김희수 후보께서 30초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이 1분 질문 30초 답변 이게 안 맞습니다. 말을 해갖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분야 질문 자체를 안 하신다는 겁니까? 예. 예정된 그 순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토론회 준비를 하면서 각 후보 캠프 책임자들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또 이 시간 배정은 원래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있는데 당시에 협의에 참여했던 각 캠프 책임자들께서 서로 의견을 주신 내용이고 추진위원회에서 여기 동의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텃밭 임대 사업을 물어보고 특산물 자판기 공급 사업을 내가 물어봤어요. 이 박 후보한테. 그럼 특산품 자판기 공급 사업을 하는데 그 특산품을 어떤 특산품을 하느냐, 거기다 전복을 넣어서 판매하느냐, 자판기에다가 그걸 안 하면은 진도 구기자를 넣어서 판매하냐, 고기 말씀을 아까 하시던데 그러면 민어나 농어나 뭔 특산품을 넣어서 판매하는가, 그걸 물어봤는데 그 대답도 안 하고 딴 말씀을 하고 말아보는데. 네, 그 답변에 대한 자유는
토론자한테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면 시간이 지나버렸어. 토론회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 30초 질문 시간은 넘어간 걸로 하고요. 박인환 후보님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하라고요? 네. 물으면 되는데 답변을 뭘 답변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면 두 분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분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서 막 한다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교육 분야 자유 토론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걸로 하신 걸로 보면 됩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네 번째 주제 토론 정치 행정 분야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에 대해 박인환 후보께서 먼저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김미수 후보께서도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행정 분야 공통 질문입니다. 현재 진도군청에는 직원 부인들로 구성된 백합회라는 사조직이 있습니다. 대외적 운영 목적은 봉사활동 등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인사 개입과 사생활 동원 등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해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부활해서 공직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독신자나 여직원들의 승진 기회 박탈은 물론 성평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간부 직원 부인들의 모임인 백합회 해체와 연공서열이 아닌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인사개혁에 관한 후보님들의 보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환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라고 해서 사조직 해체를 강요할 수가 없고 그런다고 봅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은 저희 안사람은 일체의 군청과 관련있는 조직 대표나 아예 그 회원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집사람은 그럴 사람도 위인도 못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희 집사람은 절대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겠다. 백합의 회원도 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두 번째, 조직 개편을 어차피 하게 되는데 저는 국장제를 폐지하고 4급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으로 임명해서 반드시 결제의 라인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네, 김희수 후보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백합회가 이게 실이 문제입니다. 이 군수 부인을 통해서 여성들끼리 활동을 하면서 군수 부인을 모시거나 거기서 군수 부인한테 아부해가지고 남편들 출세시키기 위한 조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면 일부 사모님들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백합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거 해체해야죠. 검토하고 각시단속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해체해버리면 됩니다. 이건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이 백합에 참석하기를 꺼리는 공무원 부인들이 많습니다. 해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제는 공무원이 승진이 제일 희망입니다. 국장 되었는데 그 국장제 없애라는 것은 그것은 안 될 말이죠. 다만 그 국장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희수 후보께서 국장제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장 직제가 공무원들 자리를 만드는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해남군과 구례, 곡성, 한평군에서는 기획실과 관광실, 미래전략실 등을 4급 서기관이 담당하는 실과장 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장 이에 불필요한 결제 단계만 늘어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장 직제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진도군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6개월, 1년짜리 사무관, 서기관 인사로 인해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추락하고 업무 공백과 행정의 질이 떨어지면서 국민들의 불평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후보님들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박인환 후보님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우리 진도와 인구가 비슷한 한평, 옹진, 구례, 곡성 조직도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군수 밑에 부군수, 그리고 기획예산실, 문화관광실, 국장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그래서 저도 국장이면 물론 4급 공무원입니다만은 옛날에 기획감사실처럼 국장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국장제를 폐지를 하고 실로 만들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 공무원이 4급이면 고위 공무원입니다만은 결재란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으로 임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핵심 부서를 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희수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나 실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국장 그럽니다. 실과 소장 그러고. 그래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는 아주 소신 있고 봉사 자세가 투철한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도 모든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2년 넘게 고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그 최후의 희망이 국장이거든요. 그것을 없앤다. 뭐 실장으로 뭐 하면 마찬가지죠. 4급은 똑같은 4급입니다.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6개월 사무관, 6개월 서기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공무원 줄 세우기 위해서 나온 폐단입니다. 경력하고 능력을 첫째로 해서 국민한테 서비스를 잘하는, 봉사를 잘하는, 민원 처리를 잘하는 그런 친절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는 그런 인사 제도를 확립할 것입니다. 네. 네, 다음은 정치 행정 분야 자유 토론 시간입니다. 상호간 질문은 30초이고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자유 토론은 총 8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후보께서 먼저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청 회의실에서 아까 신재생 에너지 투자 결과를 및 상생 협약식을 개최를 했는데, 이거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은 군수님께서 갑자기 이것을 하셨어요. 당도 갖고 오라니까 혹시 박 후보 그 좋아하시는 소통이 군수님하고 되셨는가 좀 궁금하네요. 네, 박인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와서 지난번에 이동진 군수하고 경선을 했었습니다. 지난 7기. 그래서 경선에 지고 나서 저는 쿨하게 승복을 하고 이동진 군수를 도와드렸습니다. 제 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만났습니다. 제가 이동진 군수하고 소통할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모든 분들이 경선 때도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또 할 생각도 없고 제 스스로 자생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부분도 선거운동 하다가 3시쯤에 소식을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하필 이런 때 그걸 하시는지. 물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진 군수와 소통한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현재까지 지난번에 7기 때 선거 끝나고 단 한 번도 독대한 적도 없고 차 마신 적도 없고 군수실에 간 적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환 후보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농수산 물량 조직 확대에 대한 공약을 내셨는데요. 농수산의 육성을 가장 강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상 한 분야의 조직이 또 확대되면은 다른 한쪽이 줄어듭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과가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까이 대고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 그래요? 김희수 후보 질문이 잘안 들려요.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잘 안 들려. 아, 그래요? 예. 마이크를 가깝게. 제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예, 농업 분야의 그 공무원 정원 확대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과가 하나로 줄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 농업기술센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농업 분야 조직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농업기술센터가 이 과가 하나로 줄었는데 이거 확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농은 큰 농기계들을 갖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중소농은 이 농기계 값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를 사자니 성가시고 안 사자니 또 성가시고 그래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군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임대 사업장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전문 이 농기계 수리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전체로 이 농업 조직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제가 만약 군수에 당선된다면 농업 분야는 조직이 확대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김희수 후보께서 30초 동안 박인환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행정 분야입니다. 그제냐? 그 박 후보한테 그거 물어봤는데 가사도를 에코아일랜드로 만드신다는 그건 좋은 정책을 공약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탄소 배출량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호인지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후협약상 앞으로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이 약 6억 톤인데 그 1% 줄이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박인환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1% 줄이는데 돈이 얼마 들으냐 그것을 그 전문가가 아니면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물론 줄이는데 많은 그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온난화가 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탄소를 줄여서 정말 우리 기후를 보존하고 생태 환경을 보존하자 그런 차원인데요. 정확하니 뭐 얼마 줄이는데 얼마나 드는다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전에 제가 KBS 토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사도를 탄소 제로섬으로 한번 해보면 어쩌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취임하고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 차원도 되고 또 우리가 정말 또 정부 지원이 많이 됩니다. 그런 걸 시행을 하면은 그래서 그 공약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뭘 얼마 줄이는데 뭐 얼마나 드느냐 그런 것은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네. 다음은 박인환 후보님 30초 동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닷가 해양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은 어구 또 해조류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에 당선되면 해양 쓰레기 미화 요원제를 운영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속적인 수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후보께서 혹시 해양 쓰레기에 대한 처리 대책에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후보님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진도는 낙후된 만큼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동네입니다. 첫째, 산림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둘째, 농업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셋째는 생활 환경,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해상 쓰레기는 그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어구, 어망, 각종 스티로폼, 이건 실이 쓰레기도 아닙니다. 지금 물 속에 해저에 잠겨 있는 각종 쓰레기를 쳐내야 됩니다. 여기 수사관들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물에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만 배우기다 놔두고 거기서 나온 쓰레기는 전체적으로 다시 바다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그럴 뿐은 아니지만은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쓰레기는 육상에 떠 있는 쓰레기도 중요하지만은 해저에 있는 쓰레기를 집중 치워야 됩니다. 그래야 어족 자원이 살고 바다 환경이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약에는 미처 못 넣었습니다만은 아까 4가지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을 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면 항만별로 해저 쓰레기가 많은 곳은 철저히 치워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치 행정 분야 자유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론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순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들 공보라든지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후보님들 출생 연도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까 이제 토론 중에서 친구 갑계라고 제가 들렸거든요. 실제로 각계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 친구로 이렇게 지내시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사회자께서 물어보시니까 그러는데 우리 박 후보가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고등학교를 좀 늦게 입학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1학년이었습니다. 이제 박 후보도 학생회장을 했는데 제가 학생회장을 할 때 박 후보가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생년월일 따지고 그걸 안 하잖아요. 야, 형님 동생 했죠. 그러다가 이제 갑계가 진도는 갑계가 성행을 하니까 이제 갑에 같이 친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55년생으로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호적을 좀 늦게 올리셔가지고 그러고 이제 우리 박 후보는 54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친구가 확실합니다. 네, 이제야 좀 의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복지, 문화, 관광 분야 등 자유주제로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사전 조율에 따라 김희수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질문하되 1회 발언 시간은 1분 안으로 제한됩니다. 1분이 지나면 사회자가 발언을 끊을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는 다른 후보의 발언을 끊고 반박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하든 답변이나 반박을 하든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전체 5분씩입니다. 총 10분 동안 자유토론을 하겠습니다. 김희수 후보, 자유주제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후보 공약에 보면은 대형 병원하고 연계해서 의료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상 영상 진료를 하신다는 그런 공약이 있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원격 의료 체제라고 해서 도입이 되었었고 18대,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무산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점이 고가 의료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또 이제 화상을 통해서 하면은 그 치료가 되겠습니까? 진료 정도인데, 그 문진입니다, 문진. 문진 정도인데, 의료 질이 떨어지고, 안전성이 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숨진다면, 이 의료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좋은 아이템을 공약에 내셨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정말 우리 이제 진도가 의료 교육이 너무나 여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산부인과 병원이 들어오면 뭐 오겠습니까? 혹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라남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몇 군데 되는 데가 없습니다. 한 서너 군데 제가 한번 보니까 되는데요. 의료협업 시스템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이나 병원과 정말 MOU를 맺어가지고 여기에 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면 한양대 병원이든지 서울대 병원이 어쩔지 모르겠으나 중앙대 병원이든지 병원하고 진도하고 자매기를 맺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터넷으로 군에서 예약을 해줍니다. 여기도 버스가 다닙니다. 아니면 목포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거기서 또 KTX가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진료를 받게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 지났습니다. 김희수 의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시기를 조절해가지고 농번기나 어번기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회피하신다라고 공약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번기에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 노인들이 농번기에 크게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인력이 아닙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원액이나 수학이나 방제나 이런 곳에는 노인 인력이 필요 없어요. 다만 가을에 9월 중순경부터 11월 말까지 우리가 구기자 수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때는 노인 일자리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구기자 수학에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 후보께서는 농번기에는 그 노인 일자리를 회피해서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다시 생각을 고쳐서 구기자 수학하는데 일자리 인력을 투입해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이해를 잘 못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노인 일자리 때문에 배추를 심든가 대파를 심든가 고추 심을 수 있습니다. 그 인력이 노인 일자리 때문에 제가 이제 다녀보면은 그 농장을 대규모로 하는 배추나 심는 사람들이 노인 일자리 때문에 안 와요. 노인 일자리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노인 일자리 아주 바쁜 시기에는 노인 일자리를 유예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일손에 그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을 굳이, 사실은 일자리 하는 사람들이 봉다리 하나 갖고 쓰레기 주스러 다니잖아요. 그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지 노인 일자리를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 일자리 같은 그 시기를 조정하겠다.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좀 농번기가 아닐 때 피해서 노인들한테 그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로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농촌 일손이 부족하니까 일손도 하게 만들고, 또 그 예산은 좀 보리 해놨다가 딜레이 시켰다가 안 바쁠 때 일자리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 먹어라. 그런 뜻입니다. 노인 일자리를 농번기 때 안 하면, 그냥 농번기 아닌 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일까요? 아니, 이제 농번기가 몇 월 아니라 하여튼 그 농번기가 제가 다니면서 해보니까 군수 되면은 노인 일자리 시기 좀 조정해 주셔 소리를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꼭 몇 월을 한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서 노인 일자리를 안 가면 일자리를 없어진 줄 알고, 또 거의 탈락될 줄 알고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농촌 인력을 오히려 인력난 해소를 못하고 있다.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일자리 그 시기를 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려 합니다. 농수산 유통공사를 설립한다고 했는데 어떤 유치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재원으로 그렇게 설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우리 농수축산물이 생산하는데 유통 판매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나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청과 세계 농협, 수협, 축협과 협의를 해서 군청에서 한 두 사람 정도, 두세 사람, 또 각 농협에서 한두 사람, 한 사람, 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뭐 군수 혼자 독단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전문 유통 경영인을 영입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우선 뭐 어디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님 전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 그 자판기 공급 사업이나 주말 텃밭 임대 사업이나 듣기에 그냥 아주 좋은 말씀만 미사역으로 전부 다 공약을 볼라는 것 같아요. 실현 가능한, 실천 가능성이 있는, 실천 의지가 뚜렷한 그런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또 박 의원님은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거를 뭐 공약 내놓는다 해서 만약 그렇게 의지를 해가지고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요. 또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방 우리 방청객들 앞에 친구 사이라고 말해갖고 또 더 말하면 성가시고 우리는 친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희수 후보님 1분 46초 시간이 있고요. 박인하 후보님 57초가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있으니까 최대한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 얘기 그냥 하지. 그럼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제 저도 김민수 후보님 공보를 꼼꼼히 따져봤어요. 근데 이제 철마 광장에 지하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 주차장보다는 주차 타워를 하면 어쩌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공보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군수가 취임하시면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제 생각은 주차 타워가 낫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80년대 우리 진도 그 차량이 한 200대 미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때 한 8, 9만 되었는데 한 4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차량은 2만 대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 집당 보통 젊은 사람들이 계신 집은 차가 한 4-5대 됩니다. 남편, 부인, 애들, 또 농업용 차량이 이렇게 많합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이제 진도가 관광지로서 외지 유입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이 군청을 찾는데 군청에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군청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현장에 출장을 가지 않는 사업부서 공무원이 아닌 내근 공무원들은 이부제를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부제를 실시해가지고 차를 못 갖고 좀 걸어댕기게. 아까 박 후보 걸어서 출근하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반드시 지하 주차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의회동으로 가는 길, 또 군청 본관으로 현관으로 가는 길, 민원실로 가는 길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 타워도 아주 중요하죠. 지금 수협 앞에 그런 좋은 그 공간을 타워로 했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 주차 타워도 좋은 시책인데 하여튼 지하 주차장 시설도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인하 후보님 25초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초요? 하여튼 우리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데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정말 군청 직원들 보면은 저 동해리, 뭐 쌍정리에 있는 분들도 그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직원들만이라도 정말 걸어서 출퇴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인수 후보님 남은 시간 쓰시겠습니다. 지당하신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후보자 간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상 시간보다는 10분 정도 더 지체가 됐는데요. 현재 진도군이 처한 상황이 무척 이제 절박하기 때문에 두 분 후보님이 오늘 토론회에서 내놓은 해법이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후보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그 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사전 추첨에 의해 김희수 후보, 박인환 후보 순서입니다. 후보자별 발언 시간은 각 1분 30초입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 후보자 마무리 발언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이 끝나면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위한 후보자 기념 촬영이 있으니 촬영이 끝날 때까지 모두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희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체가 분명한, 정직한, 깨끗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지를 잘 모르는 정체 불명의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진도에서 태어나 평생을 진도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진도에서 살 것이며 죽어서 이 땅에 뼈를 묻을 때까지 진정한 군민 여러분의 이웃 사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진도에서는 객지에서 나름 성공하신 분들이 늙음하게 군수나 해본다고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군수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후보는 당의 눈치 보느라 국민 눈치를 보지 않거나 덜 봅니다. 물론 우리 박 후보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우리 무소속 후보는 오직 국민을 모시고 오직 국민 눈치만 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을 바라옵고 늘 건강하시고 백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인환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민선 8기 군수를 선택하는데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선거는 네거티브 없고 정책과 인물됨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네거티브는 전혀 없을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나부터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정말 정책과 비전으로 이 승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어도 땀만 먹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군수직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와 함께 군청과 각 기관, 유관기관과 협조하면서 우리 진도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저의 가족입니다.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셔서 필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박인환의 말처럼 어디를 가나 박수받는 군수,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는 군수, 진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진도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방청객,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신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자들과 세 분의 추진위 공동대표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진도 군수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